지금부터 2021 지역신문 컨퍼런스 일반 세션 3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반 세션 3의 사회를 맡은 김영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올해도 어김없이 이런 컨퍼런스를 통해서 지역신문 현장에서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금 제가 식전에 잠시 안내 드린 바와 같이 올해 2021 지역신문 컨퍼런스는 14회를 맞이하게 되었고요. 작년부터 저희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컨퍼런스에 관심도 가져주시고 응모해 주셔서 이렇게 본선에 또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게 되어서 저희 그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세션 3은요, 제목이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지역신문의 역할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여기 계시는 세 팀의 이제 발제를 들으시겠는데, 미디어 생태계 변화,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 변화도 있고 이용자 변화도 있는데, 우리 지역신문이 그에 발맞추어서 점진적인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신문사에 이렇게 모범이 될 만한 그런 뉴미디어 위주의 이런 사례들을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 3팀이 발표를 해 주실 예정이고요.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성주신문에서 현정희 김지인님께서 발표를 준비를 해 주셨지만은 현정희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거고요. 광주매일신문에서 박범수님, 그 다음에 당진신문에서 김정우님 이렇게 차례로 발표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은 3팀이 발표를 이제 연달아서 하고요. 마지막에 저희가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 들어온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는 최대 한 22분 정도로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3팀이 다 똑같이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좀 오버되거나 그렇게 하면은 제가 조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넉넉치 않은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 지역신문의 이 미디어 생태계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발제로 우리 성주신문의 현정임님께서 발표를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유튜브를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자유롭게 질문 남겨주시고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주신문 컨퍼런스 발표를 맡은 현정익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쩌다 보니 컨퍼런스에 이제 시작을 맡게 됐는데 또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 제가 또 영광의 서막을 한번 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 주제는 신문, 영상, 그리고 라디오 이 3대 분야 융합을 통한 미디어 혁신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융합의 시작부터 협동조합 설립, 그리고 공동체 라디오 허가를 거치면서 완성형 언론이 되기까지 그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주신문은 2013년부터 종이신문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해서 유튜브, IPTV, 페이스북 등 여러 미디어 플랫폼에 연결해서 미디어 융합을 시도해왔습니다. 그렇게 KT 채널 789번을 통해서 지역방송국인 성주방송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렇게 미디어 융합을 끊임없이 시도하면서 지역신문사의 롤모델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작하는 대표적인 영상 콘텐츠가 군정뉴스인데요. 이 군정뉴스는 매일 군정 행사 일정에 맞춰서 촬영 기자분들이 촬영을 나가고 또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고 전문 아나운서의 목소리를 입혀서 우리가 영상을 플랫폼에 내보냅니다. 그렇게 완성된 영상은 IPTV, 유튜브, SNS 같은 곳으로 내보내면서 이제 빠르고 정확하게 지역 뉴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교육 콘텐츠도 저희가 제작을 하는데요. 학교 행사나 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하는 사업 같은 걸 영상화시켜서 보여주면서 공교육에 대한 신뢰도도 높이고 또 학부모들에게 밀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민 제보 영상 콘텐츠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주로 지역 행사나 문화 관광 정보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촬영 기자님들이 내용에 맞춰서 촬영을 해 오시고 또 마찬가지로 아나운서분들이 음성을 입혀서 영상을 편집해 내보냅니다. 저희가 이렇게 영상 미디어와 융합해서 이뤄낸 성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이신문에만 게재됐던 광고들을 영상 플랫폼 여러 곳을 통해 내보내기 때문에 그 폭발적인 광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데요. 또 그만큼 광고주들의 광고 수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뿐 아니라 여러 농촌 지역에 맞닥뜨린 문제가 바로 인구 유출, 학령 인구 감소 문제인데, 저희가 교육 채널, 교육 컨텐츠를 만들면서 또 저희가 학교를 홍보하고 학교의 학생을 유입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데일리 뉴스 컨텐츠로 이제 매일 살아있는 소식을 전하면서 지역 홍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 홍보뿐만 아니라 저희가 영상 제작 용역 계약비로 또 매년 수천만 원의 그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점이 영상 미디어 융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랑 지역 민 밀착 교육 활동을 연결시키면서 저희가 지역교육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교육 영상을 제작하면서 제작비로 수익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19년에 방송을 경업하는 이 지역신문사끼리 협업을 해서 공동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6개 지역 방송사가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 풀뿌리 미디어를 설립했습니다. 대표적인 뉴스 콘텐츠로 경북 주간 뉴스가 있는데요. 그 각 방송사에서 만든 뉴스 콘텐츠를 서로 주고받고 저희가 그 뉴스 콘텐츠들을 모아서 각 지역 소식을 모아놓은 경북 주간 뉴스를 만듭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도입했을 때 그 장점을 보면 먼저 인력이나 장비 같은 것들은 대형 방송사에 비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원사끼리 교류를 해서 보완하고 결과적으로 콘텐츠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제도를 통해서 부대 사업을 추진해서 수익을 부가적으로 얻는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할 수 있고요. 공동 수주와 공동 제작을 통해서 대형사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고가의 장비 같은 거를 저희가 혼자는 힘들고 공동 구매하고 또 마케팅도 공동으로 추진해서 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요. 여러 지역사가 협업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콘텐츠도 다양화되고 신뢰도도 더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협업하면서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사회적 협동조합 도입의 정말 가장 큰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 풀뿌리 미디어는 저희 풀뿌리 미디어는 모든 계층이 차별 없이 방송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소통의 창구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의 대표 방송사로서 지역 재난이 닥쳤을 때 실시간으로 알리고 또 대처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보의 구심점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밀착형 미디어 특성을 살려서 지역 특화 방송을 하면서 지역성을 계속해서 구현할 거고요. 앞으로도 지역사회 공헌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역과 언론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더 향상된 뉴 거버넌스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저희 풀뿌리 미디어는 바이럴 영상이나 홍보 영상 같은 영상뿐만 아니라 저희가 후원 활동, 공모, 마케팅 이렇게 보시면 정말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성과를 정리하자면 먼저 월 220만 원인 개별 IPTV 송출료를 44만 원으로 절감을 해서 운영비를 최소화시켰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지원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1년을 보강했는데 무려 급여의 90%나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용비도 줄이고 청년 고용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청년 인력을 통해서 공동 콘텐츠 제작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자, 요약해서 보여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청년 고용 창출, 그리고 여러 지역 콘텐츠를 통한 다양화, 수의계약 환도 확대,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지원 사업을 통한 부대 수익 창출, 협업을 통해서 비용을 절감했고요. 협업을 통해서 저희가 비용을 줄였고 또 저희가 공동 수주를 통해서 공동 마케팅을 통해서 공동 수주를 확장했고요. 또 지역 포털 방송망을 구축했고 또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포탑 앱 활성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룬 가장 큰 업적 중에 하나가 바로 성주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신규 허가입니다. 이게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만드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지상파 공동체 라디오 허가를 저희가 받았는데요. 이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사회 공론의 장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라디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재난 정보를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재난 극복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역 구성원들의 협업을 통해서 방송을 만들어 나가면서 이렇게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방송국이 될 겁니다. 공동체 라디오의 좀 필요성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미디어 플랫폼이 급변하고 확산하면서 지역 노인층이나 소외계층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한정적이어졌는데요. 저희가 모두가 접하기 쉽고 또 굉장히 친숙한 라디오라는 매체를 통해서 미디어 교육을 진행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공동체 의식이 줄어드는 것도 좀 큰 문제인데요. 참여형 라디오 방송,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참여형 라디오 방송 운영으로 모든 계층들이 소통할 수 있도록 매개해서 저희가 공동체 단합, 공동체 의식 함양에 기여할 겁니다. 그리고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라디오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또 교육 사업 홍보 등등 그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교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요. 중앙방송은 특히 국지적 재난에 비해서 좀 섬세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이 지역에 대해서 해줄 수 없는데, 저희가 지역 라디오를 통해서 지역 특화 재난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라디오 시설은 먼저 검증된 방송 장비로 송출의 안정성을 확보했고요. 이게 디지털 방송 시스템을 설계해뒀습니다. 그리고 디지털과 아날로그 장비를 혼용해서 사용할 예정이고요. 안정적으로 송출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비는 이중화시켜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방송 신호를 공유해서 방송 인프라를 최적화시키고, 무엇보다도 보이는 라디오를 진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인터넷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방송 시설은 크게 조정실과 2개 스튜디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제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조정실과 2개 스튜디오로 구성될 예정이고요. 여기서 디지털 음향 콘솔, 전송 장비, 오디오 파일 시스템, 음향 장비, 영상 장비로 방송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신소입니다. 송신소에는 안테나나 송신기 같은 저희가 알고 있는 전파를 송신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전환되도록 주 장치, 예비 장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방송은 하루 6시간에서 18시간까지 유동적으로 저희가 운영할 예정이고요. 직원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재방송이나 녹음 방송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공적 책임을 또 실현할 방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라디오는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매체라는 그 이점을 살려서 국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지역 공동체 소통의 중심이 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지역민들이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청취자들의 그 불만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보다 방송이 저희 사유화가 되지 않도록 청취자가 직접 참여하는 방송평가회를 주기적으로 진행할 겁니다. 모든 계층의 국민이 참여하는 게 저희 핵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린이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편성하고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나 이주 노동자 같은 소수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편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청취자위원회를 구성해서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여기서 취합된 의견을 즉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도농 복합도시인 성주 지역 특색에 맞게 방송을 제작하고 나누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편성 프로그램은 성주군의 여러 가지 소식이나 관광지를 알려주는 정보 제공 프로그램, 또 농업인이 많은 만큼 농사일에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 또 주민이 참여해서 사연을 읽어주거나 대화를 나누거나 퀴즈도 푸는 그런 교양 프로그램들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앞에 나온 거는 예시로 만든 편성 프로그램들입니다. 저희가 라디오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규모가 큰 방송사보다 지역에 밀착된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지역 특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요. 비상체계로 운영하면서 지역 재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또 노인이나 다문화 가족, 이주민 같은 취약계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렇게 공공재 역할을 하면서 그 모든 취약계층, 소수계층, 그리고 전 국민의 공공재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라디오 방송을 통한 기대 효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신문이랑 방송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면 신문이랑 방송 쪽으로도 유튜브나 SNS 쪽으로 홍보가 돼서 구독자 수가 급등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독자 수가 급등하면 그게 바로 재정적 수입으로도 직결되겠죠. 또 이제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창출할 수 있는 수익 구조를 한번 보시면 저희가 올해는 기부금을 중심으로 시작하지만 점점 광고 수입, 지자체 보조금, 후원금, 정부 지원금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저희가 얻어내면서 수익을 늘려나갈 거고요. 이렇게 예측을 해봤을 때 5년간 총 8억 원 이상 수익을 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출을 간단하게 또 살펴보면 올해는 시설을 갖추는 비용, 지금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 이 시설을 갖추는 비용만 5천만 원 정도 들 예정이고요. 방송이 확장되면서 또 인건비나 제작비 같은 것들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예정입니다.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저희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또 지역 밀착 정보를 제공해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저희가 농민들이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농사 정보를 주거나 음악을 틀어주면서 농가 소득에 기여를 하고 다문화 가족과 이주 노동자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유대감을 강화시킬 겁니다. 이렇게 종이신문, 영상, 라디오가 융합하면서 주는 시너지 효과는 지역신문의 혁신 사례가 되면서 지역신문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주신문이라는 모체를 통해서 영상과 라디오를 거기에다 융합해서 지역 언론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고요. 성주신문에 게시되는 기사나 광고들을 영상이랑 라디오를 통해서 2차 송출해서 그 가치를 극대화시킵니다. 그리고 저희 성주신문이 추구하는 가치는 지역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한다고 해서 언론의 독점화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언론의 독점화를 경계할 수 있고 언론의 공익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주 FM 공동체 라디오 방송 허가 설립으로 지역민과 더 안정적이고 섬세한 소통이 라디오를 통해서 가능해졌기 때문에 모든 계층의 지역 주민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미디어 문화를 조성해서 자본과 권력에 휘둘리지 않는 완성형 공동체 언론을 이렇게 완성할 계획입니다. 네, 저희 컨퍼런스 발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성주신문의 현정익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성주신문이 이제 워낙 그 신문과 그리고 방송 그리고 여러 사회적 협동조합 이런 사업으로 정말 저희 지역신문에 이렇게 선진 사례 선두주자로서 굉장히 활동하는 모습을 그간 많이도 보여주셨고 그 성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올해 또 이제 공동체 라디오 방송이 신규 허가받는 그러한 사업적 성과를 또 이루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더욱더 풀뿌리 민주주의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점들에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이어서 광주매일신문의 박범수님 발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고 계시는 다양한 이용자분들께서는 의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질문사항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마지막 부분에 질의응답 시간에 다 취합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매일신문 박범신 부장이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팬데믹 시대 광주매일 TV의 라이브라고 해서 저희는 좀 중의적 표현을 담았어요. 살아가는 방법도 있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 시스템 이 이야기인데요. 제가 오늘 제 발표 순서는 광주매일 TV의 강점, 중계, 저희가 했던 생방송 영상,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떻게 우리 미디어 삶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그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광주메일 TV가 생중계로 다른 미디어와 협업하는 방법, 생중계로 인해서 부차적인 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사업에서 생긴 수익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광주메일TV는 2015년도 12월 23일 날 개국을 했는데요. 저희가 처음에 이 광주메일TV를 개국한 건 저희는 이제 신문사인데, 여기 다 신문사 계시는 분이지만 신문이 이제 죽어간다 이렇게 말로만 느끼죠. 말로 하지만 몸으로 진짜 느끼시는 분들은 이 현직에 계신 분들 이외에는 못 느끼시잖아요. 저희도 그래서 신문이 방송도 해보자. 그 대신 방송은 안 하고 신문은 못하는 컨텐츠를 제작을 해보자. 왜 방송은 못하냐? 제작비가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드는 거. 대신에 신문은 인력이 없고 장비가 없고 기술이 없어서 못하는 거를 저희는 해보고자 이 방송국을 개국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금 앞에 설명했던 성주신문처럼 저희도 뉴스도 만들고 기획물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저희가 지역에서 만든 컨텐츠들이 많이 전파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부분에 집중하기 시작했냐면 이 생방송 부분. 저희가 지금 지역에서 많은 토론의 단체,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의 연구 성과라든지 자기들의 연구 역량을 알리고 싶은데 단순 지면으로 보도만 돼서 요약해서 나간 자료들은 알려지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많은 요청이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 이 방송국을 만들었을 때 개국 당시에는 저희가 인력이 없었어요. 인력이 없었는데 이 방송국을 개국을 하면서 내부 이 신문사 인력으로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직 내 갈등도 생기고 방송의 제작에 대한 이해도도 떨어지고 한 2년 정도는 저희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저희가 이제 생중계에 집중하면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저희는 인력이 3명인데 저희가 이제 인력이 지금 여기 현장에 와 있는 인력 3명입니다. 3명인데 사실은 저는 방송 기자 출신도 아니고 방송 인력이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모르고 시작을 했고 나중에 이제 저희가 2017년도 되면서 지금 현장에 와서 지금 하고 있는 우리 김충식 부장이라고 방송 출신 기자가 1명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CG 할 수 있는 친구 3명. 저희가 지금 3명으로 지금 저희는 방송국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정말 VJ 수준의 아주 그냥 초보적인 방송을 시작을 했어요. 저희는 진짜 2015년도에 아무도 안 할 때, 아무도 하지도 못할 때 이제 시작을 해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뉴스 제작,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뉴스 컨텐츠 가지고는 경쟁력이 없다는 걸 저희는 느꼈어요. 많은 지역에도 광주 MBC, 광주 KBS 다 있는데 굳이 지역 신문 방송에 들어와서 볼 사람들이 없다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지방자치 어, 그 어, 여기 보시면 2016년 3월 31일에 저희가 이제 KCTV 광주 방송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 초청 토론회를 시작으로 생방송을 저희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김대중 평화포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 5.18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기념 포럼 등 이런 다양한 토론회들을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 중계를 할 때 지금 현장에 지금 저희는 지금 장비가 갖춰져 있는데 처음에는 저희도 카메라 한 대에 노트북 한 대 가지고 정말 그 아주 기초적인 초보 장비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걸 그 아까 나중에 그 우리 회사에 들어왔던 방송국 출신 기자의 이제 그 자기의 그 노하우를 저희한테 전파해주면서 장비도 새로 드리고 여러 가지 그 방송 방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전수를 받았죠. 저희가 이제 2021년 10월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생중계로만 한 건 한 160건, 그리고 뉴스는 저희가 한 500건, 인터뷰는 300건 좀 넘고요. 지금 이제 유튜브에 저희가 공개되어 있는 전체 영상은 1256건으로 비공개 영상까지 하면 한 1700~800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제작한 영상을 공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게 있다 보니까 약 4년, 5년 정도 해가지고 유튜브 공개 영상은 1200개, 1300~400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생방 영상 잠시 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2020년도 기자협회 시상식이었고요. 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그다음에 일자리 토론회, 광주공원 어떻게 가꿔야 하나 토론회, 김대중 민주인권 평화포럼, 지방자치회나 기념대 토론회, 광주가 인공지능 선도도시로 이제 선정돼서 그 부분에 대한 토론회들이 또 많이 열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 자원봉사 인력들의 정책 토론회, 이런 그 지역에서 관심 가지지 않는 이런 토론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알리는데 저희는 좀 주력을 많이 했고요. 2017년, 16년, 17년도부터 저희는 이제 중계를 많이 했었는데 2019년도, 저희 19년, 20년도 코로나가 이제 팬데믹 이후로 이런 생방송, 라이브, 온라인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시작한 뒤로 각 지자체, 그런 시민단체들에서 저희한테 이런 생방송에 대한 그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하게 되면서 뭐 이거는 지금 현재 그 언론재단, 한국언론진흥재단 그 연구 자료에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건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생중계를 하게 되면 뉴스 콘텐츠 제작보다 저희가 이제 그 생중계를 어떤 단체에서 요청이 오면 저희가 이제 신문에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가고, 그다음에 기획 기사가 나가고, 그 기획 기사를 바탕으로 이렇게 토론회를 엽니다. 토론회도 열지만 토론회를 지상 중계도 하고, 그 지상 중계하는 거를 유튜브로 생방송도 저희가 나가고요. 사진부 기자들 와서 취재하고, 그 각 발제하시는 분들, 발제자에 대해서 요약문도 저희가 신문에 지상 보도를 하죠. 그러니까 사고, 온라인 광고도 나가고, 현장 중계, 지명 광고 취재, 사진부 취재, 저희가 이제 토탈 마케팅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광주공원 어떻게 가꿔야 하나라는 토론회인데요. 저희가 이제 광주에는 큰 광주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몇십 년 동안 그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고 역사적 유적도 많은데 그냥 일반적인 공원이었는데 그걸 어떻게 가꿔야 하나, 이런 시민단체에서 이거에 대한 그 발전을 어떻게 해달라 언론사에 이제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제 대표님이신데 그전 편집국장님이셨던 분께서 시민단체하고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 학계, 그다음에 언론계 같이 패널들도 만들고 해서 이런 토론회를 직접 저희 임원들이 토론회를 주최를 하고 기획을 하고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면 보도하고, 이건 작은 토론회지만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송출을 했을 때 그렇게 많은 독자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아카이브 되면서 이걸 나중에 댓글로 그런 것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이런 뜻깊은 토론회를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많이 잘 봤습니다. 하는.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원래 링크로 지금 다 연결해서 했으면 좋았는데요. 인터넷 사정이랑 좀 몇 가지가 안 돼서, 광주는 이제 김대중 민주인권 평화 포럼이라고 해서 해마다 열리는 게 있어요. 저희도 저희 방송사에서 중계를 안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2019년, 20년 했었고, 올해는 이제 광주 MBC가 중계를 했습니다. 중계를 해가지고 평화 포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중계를 해가지고 저희가 취재까지 같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2020년 광주전남 기자협회 올해의 기사상 시상식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재능 기부 형식으로 가는데요. 저희 우리 기자님들 연말 되면 시상식 하시잖아요. 올해의 기사상.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팬데믹 이전에는 집합에서 뭐 각 단체장님들도 오셔서 시상도 해주시고 축하도 해주시고 하셨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시상식도 진행하는 걸 저희가 중계를 해서 기자들이 어떤 상 받았고 어떤 기사를 썼는지에 대한 것도 저희가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이제 그 아래 보면 광양만권 출력 산업 변화. 광주 저희가 언론이지만 광양만 같은 경우 경상도가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애매한 위치여서 어느 지역의 매체들이 다가가기 상당히 힘들어요. 이제 여기는 전남 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고 해서 동부권 기업들하고 지역 기업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상생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역 일자리를 연구하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토론회를 저희한테 같이 지면 보도와 함께 생방송을 요청을 해서 저희가 보도를 했었고요. 올해도 12월 달에 저희가 진행하는 걸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제일 처음 이 생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2016년도에 저희 이제 KCTV 지역 케이블 방송인데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방송을 아무것도 모를 때 그쪽 방송국에 자문을 얻으면서 MOU를 맺고 그 방송사와 같이 저희가 진행했던 컨텐츠인데요. 저희가 지금 광주광역시 의회중계,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동구의회, 그리고 인사청문회 이런 부분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고 있어요. 사실 지방의회 지금 국회에도 KTV라고 있지만 많이 시청률은 안 나와요. 저희도 이제 지방의회 이런 중계해봤는데 사실은 안 나오지만 지난 후에 다 있는 댓글들에 이런 뿔뿔이 민주주의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참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는 그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고, 나중에 조회수 같은 경우 많이 상승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진에 나와 있는 것은 KCTV 부조종실입니다. 부조종실에서 현장에서 의회에서 중계하는 화면들을 부조종실에서 받고, KCTV는 케이블 채널로 나가고 저희는 저희 유튜브 채널하고 페이스북하고 동시에 나가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또 뜻깊게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이제 2018년, 19년도에 김근태 민주주의학교, 김근태 의장님의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의 이제 민주주의 학교라고 해서 조그맣게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교육하는 게 있어요. 이분들도 이제 저희한테 저희들의 이런 민주주의 학교에 대해서 알리고 홍보해달라 해서 저희가 중계도 하고 있고, 여기 토론회 하고 있고요. 이인영 의원님, 여러 국회의원님들 오셔서 강의하시고 하는 걸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저희가 여기 세만금 컨벤션 센터처럼 광주에도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하는 그런 스위트 2019, 풀뿌리 산업 전시회, 저희가 이제 2019년도라고 돼 있는 이유가 20년도, 21년도는 이런 집합에서 할 수 있는 컨벤션 회의들이 열리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지금 중계를 못 하고 있는데, DJ 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 신문하고 이렇게 중계하는 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중계만 했느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저희도 이제 각 신문사도 수익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아카데미 이런 교육 사업을 많이 합니다. 교육 사업을 하는데
언론 같은 경우도 그 CEO 아카데미 이런 아카데미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팀 같은 경우는 그 축제 경영자 리더십 아카데미라고 해서 축제 경영하시는 분들 경영자 그 자격증을 하는 아카데미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진행을 했는데 코로나 전에는 집합을 해서 뭐 40명, 50명 모여서 학교 강의도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많은 교육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는 이런 걸 할 수 없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바로 전환을 했어요. 줌 연동도 했었고 강사님들은 현장에 오시고 수강생들은 현장에 못 오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줌이나 페이스북, 유튜브로 강의를 할 수 있게끔 미리 이제 사전 강의 자료는 배포해서 드리고 질문하고 답변도 받았었고요. 이런 아카데미를 함으로써 이제 저희도 이런 신문사도 어느 정도 수익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익에도 많은 도움이 됐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또 했던 것 중에 2019년도에 전라남도 마을 이야기 박람회라는 거 저희 신문사에서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미디어 팀이지만 이렇게 3명 있는데 이걸 영상을 사실은 제작할 수 있는 저는 영상 제작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저희 두 사람이 있는데 전남에는 22개 시군이 있습니다. 22개 시군에서 문화, 관광, 역사 콘텐츠로 주목받기 시작한 마을의 이야기를 발굴해가지고 산업화하기 위해서 기획한 프로젝트인데요. 마을 이야기 소개된 22개 마을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가 이제 추천을 하면 저희 그 영상팀이 가서 찍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했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한 달 안에 모든 콘텐츠를 만들어야 돼서 저희 이걸 직접 제작하고 촬영했던 김충식 부장 같은 경우는 2주 동안 집에도 못 가고 그 8월, 9월 2주 동안 엄청 고생해서 이게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지금 이 링크는 유튜브 링크여가지고 제가 플레이가 이게 아까 안 된다고 하셔서 이거는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마을 이야기 박람회 같은 경우는 영상뿐만 아니라 22개 마을에서 대표 마을에서 와서 부스도 차리고 그 마을의 부스에서 대표적인 상품도 판매를 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신문사회가 전체 이벤트 그 박람회를 진행했었거든요. 2019년도에 저희가 했었고 20년도에는 온라인하고 병행해서 했었고요. 올해도 21년에도 다음 주에 저희가 온라인으로 해서 같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플레이가 되네요. 잠깐 보시겠습니다. 목포 사막도입니다. 이게 저희가 직접 드론 유달산과 촬영해서 함께 목포를 상징하는 사막도. 우리 지금은 육지의 일부분이 라디오 됐지만 방송 출신 옛날엔 배를 타고 아나운서가 건너가 유희를 기자 하고 출신 사랑이 아나운서가 읽고 속삭이던 있고요. 공원 같은 나레이션. 항구의 섬이었습니다. 사막도는 1897년 목포항이 일본인에 의해 개항되면서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목포항 개항과 함께 많은 상인들이 몰려들고 외국 문물과 잡화 등이 성업을 이뤘습니다. 당시엔 3개의 섬으로 각각 존재하고 있었는데 1954년 대형 선박을 정박시키고자 신항공사가 이런 콘텐츠 이루어지면서 제작 능력도 모양이 크게 변했습니다.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요. 이제 이걸 1960 통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저희 성과에 대해서 나중에 부가적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생방송 제작하고 있는데 저희가 우리 감독님들 저쪽에서 저 촬영 잡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감독님 여기 잠깐 잡을 수 있을까요? 저희 이쪽. 네. 장비 이쪽 촬영하고 있는 거. 네. 예. 저희도 지금 원래 사실은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세션을 저희가 전체 저희 채널로 중계하려고 저희도 저희 장비를 가지고 왔어요. 저런 장비를 가지고 저희도 중계를 하고 있고 저희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생방송 송출 같은 경우는 이제 홍보 영상이나 뉴스 인터뷰 영상 제작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그 기존 영상 제작에 대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다양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사실. 그리고 영상 제작에는 카메라, 영상 편집, 그다음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유선 인터넷, 그다음에 그런 전원, 오디오 시스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여러 가지가 연동이 돼야 돼서 상당히 기술적으로 좀 완성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지금 이 진행하고 있는 생방송 이런 진행은 저희가 쓰고 있는 저희 자체 장비도 있지만 카메라하고 삼각대나 이런 그 무선 와이어리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바리 디지털 임대 장비가 저희 장비 중에 한 50% 이상은 저희가 그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그 지바리에서 임대 장비를 가지고도 충분히 이렇게 중계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첫 번째 왼쪽 위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 김대중 컨벤션 포럼을 저희가 지금 이 화면에 있는 노트북 2대, 스위처, 모니터 네 가지 장비만 가지고 중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카메라도 하나, 두 대, 세 대 정도 이렇게 지원받아서 하고 있고, 왼쪽 아래는 저희가 지금 그 언론재단 광주사무소에서 그 기자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교육도 저희가 대행으로 해서 이렇게 제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여자 아나운서는 그 대구에 있는 대구매일신문 김소영 아나운서님이신가요? 그분이 이제 저희 와서 교육하실 때 저희가 했던 제작 내용이 이렇게 저희가 제작을 했었고요. 이거는 저희가 이제 처음 했던 생방송인데요. 이거 저희는 처음에는 진짜 카메라 한 대 가지고 이렇게 펜도 혼자 이렇게 저희 초창기 화면인데 이거는 지금 플레이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안 되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되네요. 이게 2017년도인 것 같아요. 17년도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생방송 제작 장비인데요. 이제 저희가 제작 장비 같은 경우는 스위처 왼쪽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대. 이제 그 두 번째 있는 건 이제 저희가 영상을 레코딩할 수 있는 레코딩 장비. 그 아래에는 이제 이거는 영상 신호를 비디오 신호에 실어서 저희가 이제 그 송출해야 돼서 그걸 바꿔주는 컨버터 이런 장비들이에요. 이게 저희가 쓰고 있는 걸 다 합쳐도 500만 원이 안 넘어갑니다. 뭐 예전에는 생방송하고 하려면 방송 장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갔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저 여기 쓰고 있는 소니 뭐 Z90이나 무선 마이크 셔틀러 삼각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지털 지원 장비 언론재단에서 지바리에서 받은 장비로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저희도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좀 겁을 먹었었는데 저희가 이제 다른 타사들 지금 울산에도 있고요. 대구 충청메일도 있고 지금 강원도민일보도 있고 대구메일도 있고 물론 그쪽 신문사들은 인력도 많고 대구메일 같은 경우 22분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3명이서 하고 있는데 많은 장비가 생방송 같은 경우는 많은 장비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고 많은 인력이 투여되지는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지금 우리 언론재단에서 송출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는 OBS라는 프로그램 사용 중이고요. 이제 송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노트북 같은 경우는 좀 좋은 장비 맥킨토시 뭐 맥북 프로나 뭐 델에서 나오고 있는 에얼리언웨이라는 좀 좋은 노트북을 사용한다면 방송이 나가는 건 큰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게 이제 다 국산 소프트웨어도 있고 국산 그 장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 장비들을 쓰는 이유가 저희가 이제 뭐 저희가 윈도우에서는 윈도우 10을 사용하고 있고 맥킨토시에는 맥킨토시 뭐 카탈리나 모하비 여러 가지 OS들을 사용하는데 OS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저희 장비들하고 연동성 때문에 방송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잠시만요. 저희가 이제 이런 생방송을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이제 그 여러 가지
홍보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저희가한테 제작 외주가 와가지고 저희가 제작한 영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라남도에서 저희한테 전라남도 연료변동에 대해서 포럼이 열렸는데 그 개발 포럼 처음 저희가 쓴 영상 저희한테 제작 요청이 2019년 와서 4월 4일 천사대교에 대해서 전남에 저희가 만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다. 외주 길이 제작사에 7.2km의 그 소스를 천사대교 한 번도 주지 않고 개통으로 저희가 자체적으로 도서 지역을 제작한 연결하는 국도 영상이 2호선의 핵심 축이 지금부터 완성되며 시작해가지고 전남 서남 해안이 변화하고 있다. 천사대교를 통해 신안 남태와 좀더 앞해가 보여드리고 연결되면서 싶은데 이거는 인- 여기서 끝내고요. 저희가 이제 이런 그 지자체 홍보 영상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작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들의 이런 그 홍보 영상도 저희가 제작을 하고 있어요. 스타 브랜드라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뭐 불연 소재에 대한 패널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에서 홍보 영상도 제작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영암 왕인 문화 축제, 세계 곡선 세계 장미 축제, 장성 황룡각 축제 뭐 이런 영상들도 저희가 제작을 해서 송출했었고요. 전남도 같은 경우 관광선진 공모전이나 의과대학 유치 홍보 이런 영상들도 저희한테 제작을 해고 와가지고 저희가 제작을 해서 발매 송출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맨 마지막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 홍보 영상인데요. 보통 언론사들 홍보 영상 내부에서 제작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다 보니까 외주를 주는데요. 저희는 이제 이것도 저희가 전체 다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부터 제작까지 저희가 다 외주 중간은 믹싱하고 나레이션만 외주를 줬습니다. 광주 전남 대표 언론 광주 매일신문. 지역민과 동고동락한 30년, 함께할 밝은 미래가 펼쳐집니다. 저희는 현재 지금 저희가 해왔던 사업들 하고 있는 영상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선도적인 미디어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뭐 여러 새로운 가지를 변신을 더 많은 시도하고 사업들을 있습니다. 해보려고 시도도 하고 있어요. 종이 신문의 저희가 깊이를 이제 간직하면서 뉴스레터 디지털 저희 미디어로 2012년도에 거듭나기 위해 개인적으로 웹 기반의 TV 플랫폼 광주 메일 TV를 2015년 12월 개국. 영상을 결합한 디지털 융합 미디어로서 지역 언론의 새 지평을 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생방송을 저희가 집중했었던 거는 저희 컨텐츠 제작 그 사전 제작보다 사후 제작이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사후 제작을 좀 줄이기 위해서 생방송에 집중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런 그 소비 패턴도 변화하고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저희한테도 이런 그 생방송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저희는 오히려 선택을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여러 가지 지역에서 집중받고 주목받지 못하는 이런 그 시민 사회 단체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토론회, 포럼 이런 것들을 알리고 적극 언론으로서 역할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이걸 전체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뭐 금액을 밝혀드릴 수는 없는데 상당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TV 저희 국장님 포함해서 4명인데요. 작년 수익 같은 경우 4억 정도, 올해는 한 3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팬데믹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수입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제가 이게 전문 발표자가 아니어서 많이 좀 어려워했고 제가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은데요. 질문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매일신문의 박범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고요. 광주매일신문이 이제 신문이라는 미디어 단일 차원에서 이제 더 확장시켜서 광주매일 TV라는 그런 서비스를 실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
지역신문사의 방송 사업으로의 확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방송이라는 서비스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일반 지상파 방송사에서 미처 지역의 속속들이 소식까지 전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신 해주시면서 다른 지역 신문사들은 아직까지도 이 생방송에 관한 그런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많이 두려워하고 그러실 부분도 어느 정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용기 있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일반 세션 3의 마지막 발표인 신문 읽어주는 사람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당진신문의 김정훈 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신문 미디어 팀장 김정훈이라고 합니다. 저희 당진신문은 당진에 위치한 향토지인데 신문 개국한 지 32년 됐습니다. 32년 동안에 지역신문 이번 지발이 선정된 게 올해가 처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근데 올해 처음 했는데 어떻게 저희가 기획한 신문 읽어준 사람이 이번 컨퍼런스에 또 선정이 돼가지고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신문 읽어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신문 읽어주는 사람 지발이 처음 선정되고서 첫 번째 사업이 뭐였냐면은 항상 다른 신문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이 제일 먼저 시행되는 사업이죠.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을 한 이후에 지발이 이 지역신문 지역신문 제한 사업이 시행을 했는데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을 만나보는데 문제가 되는 게 그분들이 신문을 갖다 줬을 때 예를 들어서 장애인분들, 농아인분들은 신문을 갖다 주셔도 소외계층임에도 불구하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전혀 없다라는 게 첫 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진 지역에 농아인분들이 약 한 2,000분 정도 되시고 그 중에 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나신 분이 한 150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한테 신문을 드리겠습니다 했더니 다들 신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글을 못 읽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분들 중에서는 날 때부터 수화만 하셨기 때문에 글을 못 읽으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듣지 못하니까 전혀 필요가 없으신 거죠. 일단은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소외계층 지원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그러다가 지역신문 재원 사업을 하면서 그때 들었던 생각이 그분들을 위한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들었던 기획이 바로 이 신문 읽어주는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진 지역에 장애인분들이 약 한 2,000분 되시고 글을 못 읽으시니까 날 때부터 하신 분들이 150분 정도 되시는데 그 중에 또 포함되시는 분들이 있죠. 문맹이신 분들 계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또 저희가 이제 취재를 다니다 보면은 한글 학교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에 글 못 읽으셔가지고 한글 배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그분들 계시고 또 한 계층이 계시죠. 결혼 이주자분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직 한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가방에 들어가신다.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는데 띄어쓰기 잘못하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한글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역의 신문이다 보니 지역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슈라든가 현안이라든가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거죠. 거기에 착안한 겁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알려드릴 수 있을까?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지역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게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이 지역을 더 사랑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데 깊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떠오른 아이디어가 바로 이겁니다. 잠깐 영상 하나만 보시겠습니다. 이 장면 보시면은 지금 기존에 텔레비전 나오면 뉴스에 나오는 화면입니다. 왜 이걸 했냐면은 소리는 줄였습니다. 자, 지금 보시다시피 뉴스 화면 한쪽에 나와 있는 수화하는 장면 나오죠.
큰 화면에 요만하게 나오는 게 현재 뉴스 나온 화면입니다. 좀 확대를 시켰고요. 수화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이거 사실은. 그 다음에 최근에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브리핑을 할 때 옆에 수화하는 분들이 상당히 나오셔가지고 이제 많은 일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나와도 옆에서 1대1로 나와야지 어느 정도 수화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십니다. 자, 이거는 수화 방송입니다. 원래 이거는 그대로 제가 좀 넣었습니다. 이 수화 방송을 보시면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은 말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직접 수화하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자막으로만 이렇게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화 방송이 몇 개 있는데 지금 이거는 바로 이제 저희가 안녕하세요. 찾아본 신문 읽어준 지친 여자라는 몸과 겁니다. 마음에 든든한 보양식과도 같은 2021년 8월 13일자 화강신문 소식을 전합니다. 일면엔 이케다 선생님의 시 4개의 이게 바로 일반 유튜브에 같은 데 보면 신문 읽어주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요. 일반 신문을 놓고서 그냥 읽어주는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신문 소개하는 거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저희들은 전문 성우를 집어넣고 저기 나와 계신 분이 직접 수화를 하시는 분 선생님이십니다. 통역사신데 우리가 흔히 그 영어를 쓰는 사람들을 미국 외국인들을 모국어를 쓰는 영어라고 하듯이 직접 수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대부분 일반인들이 수어를 하는 분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영어하든 좀 그런 개념이고 직접 농아인 분들이 날 때부터 하신 분들을 모국어라고 하는데 수어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 나는 거는 좀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이 거기에 어떤 부분을 넣냐면은 전문 아나운서가 멘트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수어를 직접 하면서 저희들이 어떤 공익적인 부분과 인지도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신문의 기본적인 향토신문의 기본적인 언론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이 어떤 걸까를 따졌을 때 어떤 공익적인 부분이 사실은 더 강조되는 상황에서 어떤 걸 더 해야 될까? 물론 지역 현안의 어떤 잘못된 걸 바로잡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모든 것을 공익성이라고 봤을 때 소외계층들을 위한 어떤 신문을 보여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농촌 지도자 릴레이 인터뷰. 오영환 순성면 농촌 지도자 회장입니다. 올해 면천면 주민총회 실행 사업으로 진행되는 프로젝트 면천 특공대에 안전한 산패장 관리를 위한 당진시 공론화위원회가 산패장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권고안을 당진시에 제출했습니다. 당진신문 인터뷰. 내포문화숲길 완주 원정대 유정민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모국어하시는 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표정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수어를 직접 하게 되면은 이 내용 감정 표현에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지가 못한데 직접 모국어하신 분들은 표정 자체가 상당히 풍부해가지고 이걸 보신 분들이 상당히 호응을 얻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직접 얘기를 옆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 같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저희들 주간지다 보니 주간신문이다 보니 월요일 날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럼 월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마감을 한 이후에 모든 마감된 파일을 정리를 해가지고 아나운서한테 보내주면 아나운서가 그것을 녹음해서 저희들한테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화요일 날 영상 촬영하고 그걸 바로 편집해서 수요일 날 오전에 저희 신문 유튜브와 저희 신문 홈페이지에 각각 올려가지고 지금 운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장점이 아까도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실제 청각장애사 통역사와 나와서 하다 보니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그분들한테 호응을 얻고 있는데 그 어느 정도냐면은 저희들 사실 유튜브 홈페이지 찾아보면은 조회수가 한 30회에서 한 많아봐야 한 60회 정도 되는데 저희 홈페이지 거와 그 다음에 이분들이 직접 SNS나 자기들 카톡으로 해가지고 전송해주는 숫자를 따져보면은 상당히 그 숫자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직접 수치상으로 뽑아보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일단은 보내준 그 리스트를 보면은
매주마다 지금 저희가 애초에 29화를 하기로 계획이 돼 있고 지금 27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2화가 남아가지고 올해 이번 달 말까지 이제 모든 게 방송이 다 끝납니다. 아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분들이 내년에도 좀 했으면 좋겠고 이게 좀 더 퍼져가지고 지역에 대한 이슈를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긴 했는데 여기다 저희들이 또 하나 포함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이 전에 혹시 뉴스에 그런 거 보셨을 겁니다. 그 교통사고 나가지고 갔더니 트럭 운전사가 갑자기 경찰 마스크를 풀러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했는데 왜 하냐 보니까 그분이 농아인이어가지고 같이 경찰하고 했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수화 정도 알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집어넣은 부분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수화를 넣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화하시는 분들이 좋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는 부분을 두 손으로 이렇게 인사를 하시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일반인들이 이걸 봤을 때 조금이라도 수화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만났을 때 그런 인사를 하면은 저분들 상당히 반가워하시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거든요. 한번 알아보자. 그런 부분도 같이 일반인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개념으로 농문화 알아봅시다라는 코너를 집어넣습니다. 신문, 언론 쪽의 어떤 기본적인 방향성은 분명히 사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주고 해주는 것도 물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부분이고요. 근데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들이 항상 생각한다 하지만은 실제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물론 각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쩔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아까 뉴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뉴스는 화면이 나와야 되고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수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작게 나와야 되는 거고 다른 농화방송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아까 이제 라디오 방송도 하시고 TV 방송 하시지만은 한 번쯤은 이런 코너를 만들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역의 소식을 알려주는 것도 지역에 있는 향토 신문들 아니면 지역 신문들이 나갈 수 있는 공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그분들이 선거 때는 예를 들어서 선거 때는 그분들 장애인분들 표 한 표 얻으려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알 수 있고 후보를 알 수 있고 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정말 한다 그러면은 어떤 매체의 어떤 인지도도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크게 특히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농아인협회하고 같이 조인을 해서 한다 그러면은 더 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시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저한테도 오늘 여기 온다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화이팅 해달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아무튼간에 저희 당진신문 신문 읽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거 저희 유튜브에 있고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한 번쯤 참고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제작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아마 영상 하시는 분들은 다 보시면은 이렇게 했구나라고 아실 거고 혹시나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연락 주시면은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좀 더 많아져가지고 지속적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당진신문 김정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당진신문의 김정훈님께서 발표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신문 읽어주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수어 방송까지 같이 지금 진행해 주시는 모습을 소개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역신문 제안 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 주셨다는 저희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이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역신문 제안 사업으로는 이렇게 수어 방송 쪽으로 이제 하는 것은 저희 그 위원회 차원에서도 이제 처음 접하는 그런
그런 사업 영역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까지 오늘 본선에 올라서 발표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진행분 여러분들은 이제 그 질의응답 시간을 위한 자리를 좀 마련해 주시고요. 댓글을 이제 출첵도 많이 해주시고 저희 일반 세션 3회 많은 관심들을 보여주셔서 아까 제가 잠시 이렇게 뭐 그런 응원글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책상까지는 안 깔으셔도 되고 의자만 3개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세션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지역신문의 역할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진행이 되었고 우리 성주신문의 여러 가지 그런 미디어 다양성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업 영역의 확대, 그 다음에 광주매일신문의 이제 TV 방송에서의 또 생중계에 또 집중하시는 모습들, 그리고 당진신문의 이렇게 수어 방송까지 다양한 차원으로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우리 발제자분들께서는 그럼 앞으로 좀 나와 주셔서 오늘 현정님이 아주 데뷔 무대를 혹독하게 치르고 계신데요. 댓글창을 통해서는 따로 질문이 없어서 제가 발제를 들으면서 궁금했던 점들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지역신문사가 지금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 시국이고 다들 정말 그 하루하루를 고군분투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민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말 다방면에서 너무너무 애써주시고 계신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신사업에 대해서 또 혁신적인 모습들을 이제 갖춰 나가고 애들을 많이 써주고 계셔서 개인적으로 좀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희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도 기금의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한 더욱더 적극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그러한 방안들을 더욱더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요. 공통 질문을 드릴게요. 어쨌든 각 신문사에서 새로운 영역이시고 그리고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업이라든지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운영이 된지 그렇게 이제 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더 앞으로 진행을 할 것이고요. 준비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시행을 하셨을 때 가장 어려웠던 점들이 어떤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좀 어떻게 개선 방안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좀 보이시는지 준비하시면서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네, 저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뭐 영상이나 그런 쪽으로는 저희가 기존에 2013년부터 하고 있었고 그리고 지금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지금 굉장히 실력이 좋은 촬영 기자분들과 또 전문 아나운서 분들도 상주를 하면서 이제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한 게 라디오인데 라디오 사업은 아무래도 이 비영리 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저희가 구할 때 자원봉사자 주민을 이제 위주로 저희가 구하는데 아무래도 자원봉사자 모집이 저희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서 최대한 지금 여러 기관들이랑 업무 협약식을 또 맺으려고 하고 있고 또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군청이나 이런 지자체 여러 군데랑 업무 협약을 지금 맺었는데요. 앞으로도 저희가 좀 지원을 받기 위해서 좀 업무 협약도 맺거나 좀 교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특히 저희가 지금 자원봉사자 모집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아마 인력을 구하는데 가장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성주 지역에 있다면야 이렇게 기꺼이 저도 자원봉사자로서 활동하고 싶을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도 라디오라는 매체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 있는 소소한 이런 이야기들을 더욱더 거리낌 없이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매체인데 좀 더 많은 홍보를 하신다면은 그쵸. 워낙 그 브랜드 이미지도 있으시고 해서 좋게 좀 많이 개선이 될 것 같고 어려운 시기는 그렇게 길게 가진 않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지금도 뭐 신문 통해서 홍보 많이 하고 있고요. 네네. 혹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그쵸. 중에서 성주 국민들이 있다면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원봉사를 하는 저희가 직접 교육도 다 합니다. 전문가들이 교육을 직접 다 해드려요. 그래서 정말 방송에 관심 있고 뭐 과거에 꿈이 있었던 분들이라든지 하고 싶은데 뭐 감히 도전을 못했던 분들 그렇죠. 진짜 얼마든지 오셔가지고 네. DJ, PD 뭐 작가 아무거나 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런 라디오 방송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정말 성공적인 라디오 방송 이끌어 나갈 겁니다. 네, 나중에 요 성공 사례 또 다음 네. 컨퍼런스에서 성과로 발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광주매일신문에서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지역에서 다양한 이슈하고 주제들이 토론되고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주제들을 저희는 널리 알리고 싶어요. 이런 걸 단순히 지면으로만 알리는 것보다는 이런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많은 아카이브를 만들고 그것들을 나중에 자료로서 저희가 또 여러분들한테 알리고 싶은 그런 걸 지금 집중하고 있고요. 항상 이 생방송 저희도 안 해봤던 분야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서 제일 답답하고 좀 애로사항은 여기도 이제 많은 장비들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전 준비를 많이 해 가더라도 오늘도 그랬는데 이게 꼭 실수가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지역에서 많은 저희 지금 광주 전남에도 많은 이런 단체들에서 그런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이런 토론에 저희 신문에 연락 주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가서 저희는 발벗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그 발표를 듣고도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신문이나 방송이나 다 그 분량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루지 못한 부분들을 더욱더 실시간으로 알려주신다는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 더욱더 실시간으로 알리고 싶어하는 부분 같이 논의하셔서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저희 지역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런 알 권리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당진신문 김정은 대표. 네, 원래 제가 이제 했던 분야는 PD 쪽입니다. 원래 신문 기자 쪽이 아니고 PD 생활만 계속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문사 들어가서 미디어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한 지가 원래 이제 작년 6월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약간 혼자서 일주일에 3편씩 6개월 동안 매주마다 영상을 만들어서 했었는데 그러니까 신문 읽어주는 사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어떤 비슷한 종류 많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는 나중에 그거를 만들면서 저 스스로도 좀 아쉬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내용의 깊이가 조금 좀 얕다라는 거죠. 뭐냐면은 한 소스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길게 나가면 좋지만은 어떤 시간의 어떤 제약이라든가 어떤 깊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근데도 참 다행스러운 거는 글을 써가지고 우리 기자들이나 원래 이제 기자나 정리해주는 기자나 아니면은 아나운서나 가장 고마운 분이 이제 우리 수어 통역하시는 저분 이제 김수현 대리님이신데 수어 통역센터 그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세요. 아주 짧게 봐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하는데 그거를 정리하는 데 있어가지고도 우리가 흔히 그냥 순서 쓴 대로 하면 되겠지 생각했는데 그걸 또 나름대로 수어를 하기 위해서 또 정리를 또 해가지고 그거를 또 수어 방송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많은 고생을 하시는데 가장 아쉬운 분은 좀 더 깊이 있는 거를 좀 하면 좀 어떨까. 만약에 내년에 또 한다 그러면은 한 두세 꼭지 지금 하루에 한 번 나갈 때마다 한 12개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그거를 좀 줄이더라도 좀 깊이 있게 한 꼭지를 하더라도 좀 깊이 있는 거 좀 하면 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에도 이런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좀 더 또 다른 장르의 뉴스를 또 수어로 듣는, 수어로 보게 되는 그러한 그 콘텐츠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관계상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디어 생태계 변화와 지역신문의 역할이라고 해서 지금 미디어 이용 패턴이라든지 아니면은 산업시장에서의 그런 모습들이 자꾸 뉴미디어, 새로운 기술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것에 어느 정도 이제 발맞춰 가야 되는 우리 지역신문의 역할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다양한 시도, 새로운 그런 그 혁신적인 모습들을 갖고 계시기는 하지만 가장 그 기본에는 지역민에게 더욱더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계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새로운 기술들도 지역민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지역신문사들끼리에서도 선진 사례, 좋은 사례로 이렇게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는 지역신문의 사명감, 역할 이런 부분들이 가장 기본에 깔리면서 새로운 그런 시대에 적응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신다면은 저희 지역신문의 미래는 굉장히 밝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일반 세션 3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시간도 좋은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